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 분석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림으로써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체크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AI 로봇 대장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460% 급속 성장할 이 기업 꼭 여기서 사세요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종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어디서 사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AI 인공지능 관련 테마가 워낙에 좋은 건 아시죠? AI 로봇에 집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뉴스입니다. 최근에 챗 GPT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신규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판 구글 바이두도 AI 챗봇 내놓는다. 바이두는 중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가 오픈 AI의 AI 챗봇 GPT와 닮은 플랫폼을 오는 3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면 좋죠. 체크해 두셔야 돼요. 챗 GPT처럼 대화의 형태로 질문을 던지면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동일하다는 내용이죠. 거대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두의 참전으로 미중 간의 AI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추가적으로 내놓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점정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JW 중해제약, 머크 AI 신약 개발 협력이라는 내용입니다. JW 중해제약은 독일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와 AI를 통한 신약 원료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중해제약의 자사의 AI 소프트웨어 신시아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시아는 개발 신약 개발 단계, 의료 의약품의 합성 루트를 신속하게 분석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합성 루트를 원래 다 사람이 했겠죠. 요거를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좀 더 빨라졌다. 연구 과정 단계를 줄여서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10%만 절감해도 대단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뉴스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AI의 현실인데요. 사람과 같다는 챗 GPT 뜨는데 우리 AI 기술 현주소는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조단위 매개 변수 개발 툴 선점 경쟁 우린 아직 2천억대라는 내용입니다.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면 실제 다른 타사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같이 하는 것은 5,300억 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글과 베이징 연구소가 같이 하는 게 1조 7,500억 개. 엄청난 양을 여러분에게서 보실 수가 있죠. 챗 GPT도 지금 모델 세 번째 이번에 지금 출시된 게 1억 1,750억 개지만 지금 다음 모델이 1조에서 100조 가량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개 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인공지능 AI가 현재의 구조는요. 사람의 뇌를 모방했는데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똑똑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똑한 뇌에다가 많은 지식을 넣어놔야지만이 그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면은 이 많은 학습한 양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오긴 하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지금까지는 학습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똑똑한 대답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 구조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수없이 모자란 상태다. 거의 뭐 1조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부족, 예산 정책 지원하고 국가 기업 협력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도와야 된다. 나라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이 몇몇 급등했었죠. 매개 변수 규모도 아직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챗 GPT의 열풍으로 대변되는 기획적인 서비스를 출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업체도 아직 뚜렷하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 오늘 우리나라의 AI 관련주 하면서 막 급등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기업이 있나요?
다 미국 기업이죠. 지금 대단한 것들은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는 서비스형 AI 로봇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용 AI 로봇을 많이 보급하게 되는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던 챗 GPT와는 비슷한 상품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용 AI 로봇들이 많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AI 이 생산용 로봇들은 더욱더 많이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도 최악의 구인한 제조업이 아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이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 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뿐이지 지금 젊은 인구들, 노동력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피하는 현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더욱더 뭘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조업 관련된 로봇들을 도입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지금 서비스형 AI 로봇보다도 무엇이 생산용 AI 로봇들이 조금 더 많은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흐름을 따라갈 만큼의 기술력이 아직은 없는 상태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AI 관련 종목들은 매출을 낼 수 없겠다. 자, 매출을 제대로 당장에 낼 수 없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이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메타버스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는 굉장히 비슷한데 종목이 1차 파동이 크게 나왔다가도 조정받을 때 막 30%씩 조정받습니다. 40%, 30%씩 조정받았다가 급등할 때 막 2배 급등했다가 조정받을 때는 또다시 40% 급락했다가 올라갈 땐 150%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는 거의 뭐 30%, 40%, 30%씩은 기본적으로 조정받아요. 총 3번 정도의 파동이 나왔는데 3번 동안 조정받을 때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박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락폭이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또 급등했는데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기업이 급등했습니다. 로봇 회사에 매각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뭐 해외 로봇 기업이고요. 대기업 아닙니다. 대기업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 로봇 관련 이슈 나왔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인 다물 멀티미디어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확실히 대세 테마는 대세 테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로봇 관련된 흐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대세 테마다 AI 로봇이. 두 번째, 언제든지 강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등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당일 스캘핑 매매로 짧게 올라갈 때에는 짧게 공략하면서 뭘 노려야 된다? 눌림목 이후에 2차 파동을 노려봐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주가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해 보자라는 설명 드린 거죠. 그리고 2차 파동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아서예요. 항상 여러분들 100%라는 게 아닙니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바로 신규 상장주 패턴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강조해드렸던 패턴인데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할 때도 그렇고 제가 SBB테크라는 기업을 공략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에서도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설명해 드렸던 기법입니다. 바로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 물량 출회 이후에 조정받고 횡보하던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기업들은요. 보통 이런 매수청약 이 최대주 이 상장을 하게 될 때 뭘 하냐면 공모주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공모를 받게 될 때 일정 비중 한 20% 정도는요. 기관계의 물량을 받게 되는데요. 한 15에서 20% 신규 상장의 구조에 따라 좀씩 다릅니다만은 한 15에서 20% 정도, 뭐 적게는 10% 정도의 기관계 물량을 받게 됩니다. 기관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뭐 투자사들, 뭐 이런 곳들이 될 수 있겠죠. 뭐 무슨 자산운용,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죠. 야, 이런 전문 업체들한테 일정 비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비중을 살 때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많냐면 작은 물량이나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주식을 얼마에 좀 더 싸게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공모가에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 이상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억 이상을 샀어요. 1000억 이상을 샀다면 이 1000억이 신규 상장되자마자 안 그래도 요 밑에 가격에 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모 가격. 공모 가격을 굉장히 싸게 사서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30만 원에 샀으면 신규 상장되자마자 거의 더블 먹는 거였어요. 두 배 수익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로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3천억이라는 물량이 막 쏟아져 버리면 이날 날짜에 신규 상장을 통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신규 매수하려고 했었던 개미들만 이런 물량을 악성 매물들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을 때 못 팔게 하려고 거래소에서는 매각 제한이라는 걸 걸게 됩니다. 못 팔게 막는 거예요. 그건 보통 3개월치가 있을 때가 있고요. 아마 6개월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보통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매각 제한을 이 시간이 지나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엎친 데 덮치겨 LG엔솔 보호에서 4조 물량 풀린다. 물량이 4조 물량이 풀렸어요. 웃기고 엄청난 물량이죠. 7월 27일 날짜 14조 원 물량의 락업 해제 예고에 공매도가 치솟았다. 코스피 1일 거래 대금 5조 원대, 국내 증시 직격타 전망, IPO 시장도 촉각, 엑시트 만족 여부에 따라 하반기 투자 결론, 최대 주주인 LG화학 보유분 지금 이제 1억 9,150만 주를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이 대략적으로 990만 주의 행방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죠. 이 기관 물량들 중에서 보시면 6개월 동안에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확정받은 비중이 대략적으로 수량 자체를 보면은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대략적으로 13만 3,800주,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사들이 330만 주, 334만 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33만 주, 그리고 외국계 투자사들이 엄청 많았죠. 236만 주 가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다 더하면은 이런 물량들 저런 물량들 다 더해 보면은 이번 4조가 풀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게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풀린 거예요, 이때. 다 지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풀린 거예요. 7월 달에 갑자기 4조 물량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팔 수 있을까요?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팔 수 있을까? 없습니다. 신규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거래가 좀 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팔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매도 금지 기간 때문에 막혀 있었잖아요. 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기관계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부러 주식을 잠가 놓고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운용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용 자금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수만 하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마침 LG 에너지 솔루션이 7월 달 이후부터 실적 호재,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 전까지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명분을 잡아서 매집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몇 포인트 대략적 60%치에서 70% 정도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가에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물량들을 서서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작업을 고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꾸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들 막 좋아 가지고 따라 사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서서히 넘길 수 있는 작업을 누가 진행했다? 이런 기관계들이 작업을 쳐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작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기업들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죠? 신규 상장 이후에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이후에 주가가 제일 주가가 굉장히 튀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아마 보유예수 풀릴 때마다 주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3개월, 1, 2, 3개월 차에 한번 튀고 6개월 차에 지나서 한번 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싼 고점 만들면서 물량 다 털고 나와 버리는 요런 작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이렇게 작업을 치는 종목들은 넷마블 요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이후에 막 6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막 움직인다니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 주가 작업 쳐서 이 고가에서 물량 엄청 넘겼습니다.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 치는 건데 이런 작업 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당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하겠죠. 실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의 보호예수 물량 봐야겠죠. 이게 뭐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한 3개월 차고 6개월 차 정도에 풀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개월 차고 6개월 차에 한번 메인을 보겠습니다. 3개월 차에 1개월, 2개월, 3개월 차에 한번 튀고요. 움직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슈가 크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조정받았어요. 아마 이틀 1차 매도가 일부 나갔겠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번에 AI 관련 테마가 딱 맞으면서 크게 급등하는 겁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부터 꿈틀거리면서 주가 작업 쳐서 올리는 거 보이시죠? 예, 요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가 아쉬운 점이 여기 공모주의 기관 투자님 일반 청약자가 누가 얼마나 물량이 풀리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요게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정리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전부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공식은 3개월, 6개월치에 가장 많이 풀린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가장 심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SBB테크라는 기업이었죠. 1개월, 2개월, 3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 풀리고 주가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침 AI 관련 테마가 붙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SBB테크를 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나마 뭐 모든 이제 공모주주에서 뭐 기관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언제 보유가 풀리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재밌는 게 여기 벤처금융에서 풀리는 게 상장일로부터 3개월 차에 절반이 풀리고요. 뭐 절반이니까 한 11%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상장일부터 6개월 차에 3개월 또 뒤에 11% 정도가 풀립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물량 같아 보이지만 이게 200억, 200억이거든요. 200억, 200억. 200억, 200억이거든요. 이거 퉁 다 해서 400억이에요. 400억이 넘어가는 물량입니다. 엄청난 매도죠. 일반 기업들이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매각을 할 수 없다 설명드렸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그래가지고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장외 거래에서 딜을 큰 손들끼리 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시장을 통해서 매도하기 위해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작업쳐서 끌어올리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미 3개월 차에 물량이 나온 물량이 이미 쐈고 이미 이 자리에서 아마 3개월 차에 풀린 물량이 꽤 많이 팔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계들이 많이 팔았을 것 같거든요. 3개월 차 지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자리는 어디라고 보냐면 이 파동이 끝난 뒤에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6개월 차에 보유예수가 풀리기 직전 이때 타이밍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기관계의 보유예수 물량도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벤처금융의 두 번째 보유예수 물량도 딱 이때 당시 확정된 것만 200억 풀리고 그 이외에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작업을 통해서 SBB테크가 눌림목 뒤에 추가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공통점 신규 상장 종목들의 공통점을 확인해 봤을 때 SBB테크를 모아간다면 정말 다음 파동에서도 또다시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타이밍을 잘 잡아가 나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AI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명확하게 눌림목, 이 눌림목들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이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SBB테크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내 가장 1위로 뭘 하고 있느냐 1, 2위를 좀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로봇의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다 수입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로봇이 이렇게 있다면 로봇에서 이런 관절들 중간에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감속기가 얼마나 민감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SBT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공략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딱 한 종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눌림목 공략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나 지금 FOMC 직전이기 때문에 FOMC 직전에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온다면 SBB 테크를 매집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공략을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도 이번 연도 마음 편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2023년도 무료 2배 급등 2023년도 무료 급등 유망 업종을 자료집을 드리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폐배터리, AI 로봇, 신재생 에너지까지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도 똑같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 핸드폰 번호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두 번째 공직을 보시면 2배 급등 후보주 정리집 자료집 이 있습니다. 밑에 PDF 파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요거 꼭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를 드리는 1월 1일 급등 추천주 뭐 KT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세비캠이라든가 뭐 요런 종목들을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오늘은 뭐 여러분께 명신산업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음날 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흐름,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고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됐고 주요 이슈 뉴스는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고 다뭐 이렇게 대충 보셔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국 시장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전일차 상승 테마와 함께 오늘 주요 뉴스들을 쫙 나열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어떤 뉴스들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 뭐가 제일 좋았는지 어떤 흐름이 더 이어갈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자료집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무료 정보들도 무료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디 비밀번호 까먹으신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만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아이디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